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대표 강좌인 ACC 입문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작가 송재영입니다. 네, 2024년도 청룡의 해 ACC 입문강좌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또 성원으로 지난해보다 한 달 이른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총 9번에 걸쳐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저녁 7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네, 올해 ACC 입문강좌는 도시문화 및 문화예술계 이슈를 반영한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강좌의 수어 통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전당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입문 강좌의 주제는요, 쇼펜하우어의 행복하게 사는 법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흔히 행복이라고들 하죠. 네, 행복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가족의 건강, 경제적인 행복, 또 사회적인 성공 같은 모습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행복의 조건이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러분들과 저 모두 우리는 매 순간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공부해 나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이 강연을 듣고 나면 쇼펜하우어가 들려주는 인생의 지혜에 한 발짝 다가가고 또 현재의 삶에 대해서 재정비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연을 들려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을 행복과 욕망의 관계로 바라보고 진정한 행복에 다다르는 방법을 연구하며 또 소개하고 계신 분입니다. 니체 작품의 재구성, 니체의 도덕 계보 읽기, 니체의 문화 철학의 저자이시자 또 현재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계신 강용수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큰 무대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떨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공간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인데요.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객석을 꽉 채워주신 우리 광주 시민들이겠죠. 시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사시지 않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도 좀 소개하고 책을 읽으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책을 읽지 않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책의 내용은 여기에 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흔일년 쇼펜하우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제목 보게 되면 뭐 마흔이니까 제가 마흔같이 생각될 수 있는데 저는 50 중반 넘었었고요. 지금 노안에다가 지금 공부를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못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0 넘어가지고 지금 눈도 잘 안 보이고 하는데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그런 겁니다. 선생님 40을 생각해 보세요 하는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술 마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여기 광주에 그 몇몇 대학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가끔 학교에 온 기회가 많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자, 이 책은 아주 우연히 쓰게 됐습니다. 만약 이 책을 가지고 제가 돈을 번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책이 안 팔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 책에 쇼펜하우어는 돈을 많이 벌었다 하게 되면 여러분 읽으면서 이 사기치는구나 할 텐데 저는 이 책으로 대박 날 거라는 생각 전혀 안 했고 출판사에서 이제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50 넘었지만 40대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장 쓰기 어려웠던 부분이 뭐 이렇게 결혼 연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진짜 정말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도 하고 애도 있는데 정말 그 부분을 쓰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책을 냈는데 자, 많은 분들의 어떤 그 사랑과 관심 덕분에 이 책이 현재 한 25만 부 팔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쇄도 이제 받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똑같은 시민입니다. 지금 은행에 대출한 돈도 있고 뭐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러다가 갑자기 돈이 오니까 이 세금이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세는 아니고 세금을 어떻게 줄일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그런 얘기합니다. 가난하면 가난이 고생이 힘들고 막상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또 이 세금 때문에 뭐 세금 폭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자, 그런 이야기를 쇼펜하우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결핍도 고통이지만 과잉도 고통이다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그 행복의 어떤 순간을 잡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너무 돈이 적은 것도 고통입니다만은 돈이 너무 많은 것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늘어납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 중간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이니까 행복은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자,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산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잘 견디는 것이 하나의 지혜라고 이제 합니다. 자, 왜 고통이냐면,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첫째, 인간의 욕망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부터 해가지고 명예를 갖고 돈을 벌려는 그런 욕망들이 인간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낙천적인 사람들은, 낙천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덜 느끼게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좀 우울한 기질을 받은 사람, 가령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울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통만 잘 기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은 안 좋았던 것은 기억하고요, 좋았던 것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책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인간은 치통은 인지가 되는데요, 건강한 치아는 인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한 위는 알 수 없는데 위암이나 위염에 걸리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관계도 나쁜 거는 다 기억납니다. 근데 좋은 거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통인 건 뭐냐면, 고통은 잘 기억해요. 야,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거, 나쁜 거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복수할 거야 그런 게 있는데, 예, 잘 되는 일들은 사람들 까먹어요. 그래서 헤어지거나 누구하고 사별하게 되면 비로소 압니다. 그 빈자리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참 그립네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자, 마지막은 너무 많은 생각입니다. 이 자료는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고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인간의 욕망 때문에 고통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고통을 인지하는 능력이 쾌락을 인지하는 능력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성격, 네 번째는 너무 많은 생각들이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삶의 지혜는 이 고통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인데, 고통을 통해서 인간이 지혜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으면요, 이걸 견디지 못하는데, 어른은 고통을 겪으면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그러한, 정신과의 선생님 말씀은 그 회복 탄력성이랍니다. 탄력 회복성인가. 그래서 어른들은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면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다 보면 자신의 집중을 못 합니다. 우리가 저는 강원도에 있는 작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한 반에서 1등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교 1등은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올벽을 맞은 적이 없는데, 어릴 때부터 선생님한테 잘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남에게 뭔가 어떻게 평가받을까를 계속 신경 쓰는 겁니다. 자신보다는 남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게 되는데, 쇼펜하우어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 허영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허영심은 남에게 좀 잘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남에게, 대표적인 것은 아부하고 비굴하게 보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사장님, 뭐 이런 어떤 허영심.
뭔가 자기가 잘 보이려고 하는데, 자, 그렇게 만들어진 자존감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게 썩는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자랑하고 아니면 아부에서 얻는 그런 허영심은 버려야 됩니다. 자, 저 책에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가, 허영심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어떤 모습을 비칠까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저의 책에는 어떤 사형수의 얘기 나옵니다. 사형수가 죽기 전에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선생님한테 잘 보려고 그래요. 선생님, 아유,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한테 잘 보려고 하고, 사업하신 분은 고객에게 잘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쇼펜하고 예를 드는 사형수는 죽기 전에 관객에게 잘 보려고 합니다. 면도를 해야 되겠지, 좀 멋있게 죽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게 허영심이거든요. 죽을 때 무슨 면도를 합니까? 근데 마지막에 관객들이 있는데 침은 흘리지 말아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을 때 뭔가 멋지게. 이게 허영심입니다. 우리나라 버전으로 말하면, 뭐 저도 언젠가 죽으면 관에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저도 그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좀 뭔가 남들이 볼 때 좀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50 넘으니까 얼굴에 뭐 검버섯도 생기거든요. 검버섯 생기는데, 그런 거 허영심입니다. 죽을 때까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것이 잘못된 허영심이고, 그 반대가 자긍심입니다. 남들이 뭐래도 나 괜찮은데, 이런 게 이제. 자, 시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거나 미래에 큰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을 마음속에 담아둬서 불행하기도 하고,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 때는 말이야,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미래에 큰 희망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미래의 또 불안 때문에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은 이제 바로 지금 지나가는 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이 이제 대체로 이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칠기삼이 아니라 저는 운구 71입니다. 운칠기 1입니다. 제가 노력한 거는 3이 아닌데, 정말 운이 좋았던 건 뭐냐면,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책이 많이 이제 읽힌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고 행복하다면 이 책은 안 팔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 책이 많이 팔린다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자, 뭐 대표적으로 빚, 은행에 돈 빌렸으면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취업이 요즘 안 되기도 하고, 자, 뭐 결혼 또 이제 사회적 문제기도 하고, 물가가 오르고, 뭐 고독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이 책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왜 이 책이 많이 팔렸을까 하는데, 하여튼 읽으신 분들은 여기에 저 책에서 많은 공감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주 운이 좋게도 나온산에 나오는 그 하석진이라는 분이 이 책을 추천하는 바람에 이 책 굉장히 이제 떴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 광고가 한 1억 정도 되는 광고랍니다. 근데 광고가 아닙니다. 광고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운이 있냐면요, 하석진이라는 분이 이제 방송 촬영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식당이 문이 닫힌 겁니다. 그래서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석진이 할 수 없이 그 책을 읽은 거예요. 만약 그때 문이 열렸으면 아닌 거겠죠. 그 문이 열렸으면 아니었는데, 가니까 하필이면 뭐 가령 10시에 갔는데 11시에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하석진이 그랬겠죠. 야, 이거 이 시간에 뭐 하냐 했다가 이 책을 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운이 좋게, 많은 분들이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저 책을 많이 읽게 되고, 그 하석진이라는 분이 이제 방송에서 추천했는데, 너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 조연에서 주연으로 여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저는 파묘로 못 봤는데, 그래서 왼쪽이 이제 크게 되기 전에 인물이고요, 오른쪽이 스타가 된 그런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예시를 드는 건 뭐냐면, 자, 왼쪽에 이제 단역 배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단역 배우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만약 단역 배우라면, 만약 노비원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독님, 작가님 컵 한잔 하시고, 이렇게 아까 말했던 허영심이잖아요. 뭔가 잘 보이려고 해가지고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제,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요, 좀 인생을 좀 쉽게 풀려고 이제 아부하고, 그래서 만약 이 단역 배우라면, 그 단역 배우는 많은 분들이 그러죠. 노력은 하는데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한 번쯤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저도 단역 배우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면 고기도 좀 많이 구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고기 장사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를 갈아가지고 지금 치아가 안 좋은데요, 어금니를 꽉 물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좀 하고 뭐 했는데 오히려 그런 게 안 좋았어요. 오히려 이제 그래서 책이 나오니까 제가 책을 안 쓴 줄 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게, 만약 첫 번째 버전은 그럽니다. 노비원 하잖아요. 그럼 감독님, 작가님 해서 고기 굽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쟤는 저런 인간밖에 안 된다 하고 그 스스로 이제 점수가 아끼는 겁니다. 만약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으면 감독이 그래요. 노비원 우리 회식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때 예, 감독님 저는 대본 연습해야 됩니다라는, 그게 더 낫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아까 앞에 버전처럼 잘 보이려고 커피 타주고 고기 굽고 이러다 보면요, 사람들이 그 역량을 깎는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러니까 남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남에게, 감독에게 눈이 떠서 좀 이렇게 스카웃 돼가지고 이렇게 주인이 되려고 한다든가, 작가들한테 잘 보이려고 해서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그런 유혹이 있더라도 고기 굽지 말고 당당하게, 제가 오늘은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자, 그렇게 주인이 된다면 그래요. 감독이 그래요. 저 노비원인데 언제 저를 떠서 노비원. 그래서 한쪽 버전은 감독이라든가 작가인데 잘 보여가지고, 감독님 제발 역할 주십시오라고 해서 잘 안 주잖아요. 오히려 자신 역량을 키워서 이렇게. 저는 이제 단역 배우였다가 이렇게 오른쪽 됐습니다. 지금 책이 한 25만 부 이상 팔리다 보니까 방송도 좀 출연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저를 섭외할 때는 아주 유명하지 않았는데요, 이 섭외하신 분이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섭외를 예전에 잡았거든요. 신의 한 수인데 지금 이제 현재 KBS 그 이제 지식살롱이라는 게 이제 녹화가 되는데 곧 나옵니다. 곧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식인사이드 아까 보니 89만 횟수가 되고, 그다음에 다음 주는 그 김작가 TV라고 200만 유튜브 이제. 근데 여기 섭외하신 분이 진짜 뛰어나신 분이 성함 또 잡아서 연락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전화 잘 안 옵니다. 전화 안 오고 그러겠죠. 다니면 저 노비원인데 언제 저렇게 떴어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겸손한 어떤 마음을 갖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요, 너무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안 넘어갑니다. 쟤 사기꾼 아니야, 쟤 맨날 고기 굽고 말이야, 술이나 마시고. 술 마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술 먹잖아요. 그래 술 먹으면 자네 왜 술 먹고 언제 연기 연습하냐 이런다니까요. 술 먹자 하면 감독인데, 감독이 노비원 야 술 한잔 해 하니까 노래하면, 자네는 언제 연습을 하지 이렇게 술만 먹고 하고. 그때 그래요. 감독님이 마시자 그랬잖아요. 큰일 나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이제 내가 나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그래서 저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40대 때, 물론 그때 뭐 저도 공부를 하고 글을 썼습니다만은 그 남에게 이제 보여주는 인상이 있잖아요. 성격 좋으면 뭐 좋은 줄 알고, 또 술도 많이 마시면 좋은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닙니다. 보다는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제가 책을 내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AI 돌린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AI 선생님이 쓸 글이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AI가 없죠. 만약 AI로 글 쓸 수 있으면 출판사에서 왜 작가한테 맡기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고기 굽고 노래하면서 역할 따내려고 했더니 그 고기 굽고 이런 사람이 크니까. 그런데 예,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쇼펜하우어는 여기 뭐 저 책에도 썼습니다. 예,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돈이 좀 많았고 금수저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그 참혹한 현실을 알았는데, 어떤 현실이냐면요, 사람들이 먹을 거 없어서 물을 마시는 어떤 그런 걸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경우 없습니다만은 회사에서 밥 먹으러 갑시다 할 때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혼자 수돗물 마시고 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대리 점심 뭐 먹었어? 우리는 중식 먹었는데 할 때 예, 조금 전에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거예요. 물배 채우는 그런 거. 그런 걸 보면서 그 쇼펜하우어가 이제 아버지 사업을 받지 않고 철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참혹한 현실이란 것은 밥을 먹지 못해서 물을 마시는 그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고통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뭐 물론 일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먹지 못해 어떤 느끼는 그런 고통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고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쇼펜하우어는 이제 뭐 자살을 말했다고 하십니다만은, 예, 제가 올린 자료 보게 되면 죽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삶에 대한 애착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애도 했었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여성을 사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를 그렇게 보면 잘못된 겁니다. 혼자 살아라가 아니라 쇼펜하우어는 많은 사람과 어울려 지냈고요. 그 70세 생일 때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축하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그리고 예전에 이 사람을 떠났던 애인이 있습니다. 애인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애인이 왔으니까 한 70이 됐겠죠. 근데 그분에게 영감을 물려주게 됐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명예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옛날에 떠나갔던 애인이 찾아와가지고 자식의 그 돈도 좀 뒀던 그런 정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왜 인생 고통이냐? 제가 아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욕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자, 이거 강아지가 있는데요. 저 개가 있는데, 이제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진짜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이제 살려는 욕망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KBS 이제 지식살롱이라는 그 곧 방송이 됩니다만은, 쇼펜하우어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말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려면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려면요, 짧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은 한 20살까지 살고 인생이 그렇다라고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다 오래 산 후에 인생이 짧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수하는 게 쇼펜하우어가 정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오래 살고, 나이가 들어서 인생이 참 힘들더라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그럽니다. 아유, 뭐 어르신들 너무 오래 산다고, 이렇게 저도 50이 넘어서 곧 환갑인데, 다들 나이 들면 그래요. 남들이 이제 아유, 나이 들어서 저렇게 오래 사냐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곧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드는데, 이렇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생명은 맹목적이라 하는데요, 제가 책에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냐면, 자, 이제 꽃이 곧 핍니다. 피고 그 꽃씨가 날아가가지고 이 책에, 책갈피에 하나가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 씨앗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꽃이라는 것이 그 생명인데, 그 수천 년 동안 기다리다가 필 정도로 그 힘이란 게 엄청나다고 하는 거죠. 자, 생명은
왜 맹목적이냐면요, 생명은 꽃을 피기 위해서 뿌리를 내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출산 문제가 있는데요. 자, 출산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산이란 것은 남녀가 사귀다가 좋아지면 만나고 만나다 보면 결혼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아이가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하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맹목적이라는 것은 이 삶이라는 것이 원래 어떤 충동에 의해서 그 휘둘리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예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은 결핍과 한쪽이 과잉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고픔은 큰 고통입니다. 목마름도 고통인데, 자, 그렇다 해서 우리가 물 한 잔을 마시게 되면 충족이 됩니다. 근데 물을 10잔을 다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가 폭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 걱정입니다만은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세금 걱정,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면 경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혹시 내가 돈이 많다는 걸 보고, 그리고 한 300억 갖게 되면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돈이 또 가져가지 않을까, 어떤 그런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행복의 지점은 저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핍이 좀 채워지는 그러한 중간이 바로 행복의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왼쪽. 그렇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도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든 음식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요, 많이 먹으면 폭식에 힘들고, 돈은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듭니다만은 돈이 막상 많으면 돈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골프 치다가 따분하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사람도 없으면 외롭고 너무 많으면 힘든데, 그럼 행복은 무엇이냐면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알바해서 돈을 딱 이제 벌게 되면요, 그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하는 게 바로 그 행복의 순간입니다. 돈은 그래 많지 않은데 우리 이제 그래요. 아빠 제가 알바해서 돈을 좀 벌었어. 얼마 벌었나? 30만 원 벌었어. 그래. 자, 그러면 오랜만에 한번 삼겹살 구워 먹자 할 때, 그 순간이 이제 행복입니다. 너무 지나치면은 아무리 삼겹살 좋아해도 그걸 다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짧은 순간에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하고요, 행복이라면 엄청나게 큰 거, 뭐 대박이라든가 미래에 어떤 엄청난 돈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자, 총 자산에 대해서 우리나라 뭐 여론조사 있습니다만은 일단 300억을 넘게 되면 굉장히 고통을 경도합니다. 혹시 여기 한 300억 자산가 손 들어보시죠. 한 50분이 계시는데요. 50분. 안 되신 분까지 합치면 많은데, 이 책의 매력 중에 하나가 그런 상상이랍니다.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괴로울 거라고 하는데, 재벌들 중에 여러분 뭐 자살하신 분도 있고 그런 거 보게 되면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가난하신 분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진짜 몸에 땀이 나도록 일하다가 인생이 힘들다는 거 모르고 잡니다. 그렇지만 부자들은 골프를 치면서. 그리고 이제 돈을 이제 자랑하고 하는데, 그 생활이 굉장히 지겹고 따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는 이제 가난한 사람은 궁핍에서 고통받고, 부자들은 너무 돈이 많아서 따분한 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고통은 사는데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항해를 할 때
이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배에는 항상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짐이 있어야만 배가 뒤집히지 않는 것처럼 너무 가벼운 배는 뒤집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좋은 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받고 돈이 많고 근심 없이 산 사람들, 뭐 이제 흔히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작은 파도에도 뒤집히는 배처럼 작은 힘든 일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어릴 때 좀 넉넉하지 않은 이제 환경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어떤 고민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무게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무게가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파도에도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고통이 너무 많으면 또 자살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짐이 많으면요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럼 안 되고 적당한 어떤 근심이라든가 고민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파도를 우리 부딪혔을 때 뒤집히지 않는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고통이 없는 삶은 없느냐? 있긴 있는데요, 우리가 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다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여러분 행복한 건지 알고 계시죠? 느낌이 없죠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 굉장히 쇼펜하우는 건강이 90%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건강한데 이 건강한 순간 행복하다고 느끼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만 인지합니다. 그래서 왜 고통만 아느냐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행복한 순간을 잘 인지를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알바를 해서 여러분의 자녀분이라든가 돈 얼마 벌지 않은 것으로 가족들이 회식해서 먹는 그러한 짧은 치킨에 맥주 먹고 이제 그 작은 행복을 우리 행복이라고 느끼잖아요. 마치 여러분이 이제 큰 병 없이 여기 와 계시는데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닥짐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요.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몇 년 전에도 얼굴이 좀 좋았거든요. 근데 고생을 해가지고 얼굴이 팍 사갔습니다. 그래서 얼굴 많이 샀고 탈모도 와서 그러는데 이런 고통을 통해서 사람이 좀 겸손해지는 게 있습니다. 겸손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웬만한 고통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 배우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제가 이 책이 지금 50 중반에 중후반이거든요. 되니까 그 서울대학교 정신과 모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겸손해 보인대요. 작가들은 저 정도 되면 굉장히 오만한데. 그래서 제가 그런 답을 했습니다. 너무 늙어가지고 지금 너무 늦고 너무 늦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제가 만약 30대 때 만약 책이 이제 좀 했으면 잘 팔렸으면 엄청 교만했겠죠. 했는데 다행히 늦게 되고 그리고 또 인생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만약 제가 인생이 잘 됐으면 골프 치고 놀았겠죠. 근데 인생이 좀 힘들다 보니까 책이나 써야 되겠다. 책을 써야 되겠다. 책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인생이 진짜 잘 풀려서 30대부터 너무 잘 나갔다면 아마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저도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를 한 번은 느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한번 느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길이 막히다 보면 다른 길도 엮입니다. 저는 원래 작가가 되는 게 꿈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는 성격이 아닌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하게 합니다만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인생에는 작가라는 인생이 없는데 이상하게 작가가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힘든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묵묵히 항의할 때 필요하고 언젠가 비바람이 멈추면 조용해지는 날이 올 거라 생각됩니다. 폭풍우가 지나가면 언젠가 이제 파도가 잔잔해지는 날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그제서야 좀 고통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격인데 부모님의 성격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이 정해집니다. 저는 성격이 좋은 줄 알았더니 별로 안 좋은 성격이더라고요. 근데 제 어머니 성격을 닮았는데 약간 욱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다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저 성격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기 MBTI라고 하고요. 예, 저희 나이 때는 혈액형으로 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 동양에는 이제 음양오행을 해서 뭐 태음태양해서 인간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이제 뭐 B형이면 나쁘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유형인데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나눈다는 게 뭐 재미는 있습니다만은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천적인 사람들은 이제 고통이 있어도 좀 이렇게 대응을 좀 느긋하게 하고 좀 예민한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자, 그 사람의 성격과 이제 연관이 있고 성격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있습니다만 성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이냐? 예, 거의 안 바뀝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통해서 예, 성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원래 갖고 있지 않은 재능을 바꿀 때도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저는 원래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닌데 한 20살 때부터 이렇게 일기를 쓰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습관이에요. 원래 저는 글 쓰는 사람이 아닌데 계속 그렇게 메모를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습관 덕분에 제가 글 쓰는 작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경험들이 제 성격이라든가 어떤 걸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행복은 소극적이고 고통을 더 잘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시는 그 건강은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숨을 쉴 수 있잖아요. 숨 쉬고 위통도 없고 기관지도 건강하고 이런 것은 느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은 느껴집니다. 가령 치통이라든가 뭐 위암이라든가 이런 것은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이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중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걷지 못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제서야 그분이 그걸 느끼시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이 잘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제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인간관계도 나쁜 것은 기억에 남죠. 그렇지만 좋은 것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뭐 아까 말씀 치통이라든가 고통 이런 것을 잘 느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 자, 여러분의 어떤 친구라든가 뭐 부부라든가 이런 뭐 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있을 때는 소중함 모르다 막상 읽고 나면요 고통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제 젊을 때는 젊음을 모르다가 나이가 들게 되면 알게 됩니다. 다 늙고 저도 검버섯 생기고 이러다 보면 그 고통을 통해 알아요. 젊을 때가 참 좋았구나. 그러니까 젊을 때는 젊음을 모르다가 노래도 있잖아요. 늙어서만 압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고.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다 늙어봐야 젊음의 의미도 압니다. 다 늙고 탈모가 되고 이렇게 주름살 생기고 하게 되면 그걸 쇼펜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단 오래 살아라. 오래 살고 그제서야 인생이 짧다는 거 느끼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이 들면 다 알겠죠. 그때 인생이 참
그 나이가 들면 뭐 건강도 잃게 되고 젊음도 잃게 되고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또 병에 걸리게 되면 건강을 잃게 되는데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아, 그것이 행복이었구나.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생각과 관계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현재의 어떤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현재의 행복은 작고 소소한 행복입니다. 여기 나오는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이제 뭐 치맥에 맥주 한 잔 정도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이제 행복입니다. 현재 지나가는 미래 뭐 비트코인을 통해서 뭐 대박이 나거나 요즘 이제 주식이 좀 좋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주식 시장이 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저 책은 더 안 팔릴 거라 생각합니다. 저 책이 팔리는 거는 그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드는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저 책은 안 팔릴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날이 이제 뭐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보다는 과거와 미래에 너무 많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큰 기대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자 현재 의미를 되새기려 합니다. 근데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현재 지금 살아있는 이 숨쉬고 있는 이 현재가 진짜 행복한데 느낌이 없습니다. 고통이 있다면 느낌이 오는데요. 그래서 자, 직장인들의 소확행은 아메리카노 한 잔입니다. 10잔 마시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 이런 어떤 소소한 즐거움을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행복의 조건은 무엇보다 몸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90%가 몸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운동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저는 자전거를 한 10년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점 뭐냐면 교통사고가 납니다. 제가 교통사고 나서 지금 여기 언젠가는 사고가 나는데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게 되면 두 번째 마음의 평온도 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이제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스트레스 줄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온도 저절로 따라옵니다. 자, 마음의 평온과 관계에서는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이 자료는 4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자,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렇지만 적당한 친구는 좋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면 피곤하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를 이제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둘째는 시기심과 질투를 경계라고 합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거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저도 그래요. 저도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자, 시기심과 질투가 생깁니다만은 가능하면 비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뭐 사촌이 노는 사람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글을 쓰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에서 이제 오피니언을 이제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썼고 두 번째 쓰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시기심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자, 두 번째 이제 이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이 주제로 쓰려고 하는데 그 미국에서도 그 시기심은 있습니다. 존 롤저라는 사람이 쓴 정의론을 보게 되면 그 시기심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말이야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 아파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그런다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너무 이제 자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 이 시기심 이런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자,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잘 되니까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기심이 아마 몇 분은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감독님, 작가님 이러다가 갑자기 스타가 되니까 노비원 아니었어? 고기 굽던 내가 어떻게 AI로 글 쓴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참았습니다.
AI는 안 갔으면 되는데, 예, 그래서 진실로 축하해 준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원래 그러고 저도 이제 누가 잘 되면 축하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기가 진짜 망설여지거든요. 그래서 자, 시기 질투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정말 뭐 이렇게 잘 다스리지 않습니다만은 노력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너무 큰 희망을 갖지 말아고 합니다. 미래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과거는 이제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지나갔는데, 현재보다는 미래에 희망을 겁니다. 대박이라든가 성공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먹는 밥 한 그릇, 그리고 직장에서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 그 행복을 못 느끼고 엄청난 어떤 성공이라든가 여기서 기대를 하다 보니까 그걸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의 행복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잊어먹고 미래에 언젠가 나는 크게 성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 성공하는 방법은 쇼펜하우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부하는 겁니다. 쇼펜하우 책에 보면, 자, 성공하려면 아부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돈은 벌긴 번대요. 아부해서 이렇게.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부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부해서 성공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벌다 보면 남에게 이제 과시하고 자랑한답니다. 내 돈 많이 벌었어. 원래 허영심이 있었으니까요. 그 허영심은 그 남에게 점수를 잘 따기 위해서 이랬던 사람이 허영심이거든요. 아유, 안녕하세요 작가님 이래다가 제가 말이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막상 성공하게 되면 남에게 잘난 척하고 하면서 질투심도 불러일으키는데, 그러다가 돈을 다시 까먹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번 돈이기 때문에 탕진하는 경우가 많다. 자, 네 번째는 세상에는 이제 거짓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번지르한 사람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마음의 평온은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타인과의 거리두기는 이제 고슴도치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자, 고슴도치 그림은 제가 만들었는데 이제 저작권 때문에 못 올렸는데, 고슴도치들은 추우면 춥기 때문에 겨울에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가까이 가서 온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있다가, 자, 막상 가까이 가면 상처가 돼서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지게 되고 이 관계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그래요. 좀 친해지고 싶으면 막상 만나면 형 하다가 자기 비밀을 다 털어놓는 경우 있어요. 형만 알고 있어. 뭐 그러면. 좀 친해지려면 비밀을 털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쇼펜하우는 내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거죠. 너만 알고 있어. 인생 힘들어. 얼굴이 검버섯 생겨서. 근데 이 사람들이 남에게 이야기해요. 남에게 의존하고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다 보면 그러죠. 사실은 말이야, 내가 비밀이 있는데 다 얘기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가려다가 서로 의존하게 되고 기대가 큽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가까이 가면 이제 찌르는 것처럼 상처를 주게 됩니다. 서로 의존하고 기대하고 이러다 보면, 절대로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부부든 아니면 자녀 관계든 자녀들 사이에도 친구들 사이에도 선을 절대로 넘으면 안 됩니다. 가령 너는 언제 취직할 거야? 뭐 이런 말이죠. 너는 언제 결혼할 거야? 뭐 이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상처가 되는데 그게 선을 넘는 거거든요. 근데 친하다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상처가 돼요. 그래서 그 쇼펜하우는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항상 가까이 가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가시를 좀 눕혀야 되고, 그래서 가시를 세우게 되면 이제 남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를 눕히고, 실제로 고슴도치들은 얼굴을 맞대고 겨울을 지낸답니다. 가시를 일단 눕히고요. 그 가시가 없는 얼굴이라든가 코를 맞대고
교우를 지낸다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게 되면 뭐 혼자 지내라, 인간과 관계를 끊어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이제 상처 주지 않도록. 그 고슴도치가 여러분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귀엽지 않습니까? 그 하물며 고슴도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사람들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뒤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자, 혼자 지내는 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지내면서 온전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인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제가 예시를 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뭐냐면 돈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 체면, 이제 과시, 허영심, 뭐 등등이 있는데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처를 받는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교하고 시기심, 뭐 질투 등등이 있는데, 저걸 완전히 없애긴 어렵습니다만은 최대한 이제 특히 돈 자랑을 많이 하는데요.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 예의와 정중함을 갖추란 것은 고슴도치도 가시를 눕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사랑하는 애인 사이라든가 부부 사이라도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들이 상처를 주는데, 지날수록 그런 말을 막 하거든요. 아, 이런 말 해도 되겠지. 뭐 저는 좀 살이 쪄가지고 뭐 살빼란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 그 정도 아닙니다만은 함부로 이렇게 친하다고 이렇게 편할수록 이제 그런 말 합니다. 우리가 편할수록 그렇게 말을 막 해요. 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고슴도치는 자, 가시를 눕힐 뿐만 아니라 가시가 없는 얼굴을 맞대면서 추운 겨울을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를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지내라 은둔형 외톨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사람들 품에 인정받으려고 살았고요. 그리고 말년에는 진짜 쇼펜하우어가 인기 많았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유튜브 보게 되면 혼자 지내라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항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을 말합니다만은, 일단은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키우고 혼자 지내기보다는 남과 함께 고통을 나눠야 되는데, 작은 고통은 만약 손가락 밑에 가시가 찔리면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됩니다. 진짜 아프잖아요. 근데 큰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가령 큰 재난이라든가 사고가 나서 뭐 몇천 명이 죽고 몇백 명이 죽게 되면요, 인간의 마음이 뻥 뚫리거든요. 저 어떻게 해줘야 돼? 빨리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빨리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고통이 크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면서 어떡하냐, 저기 가령 이제 화재 사고를 합시다. 화재 사고인데 사람들이 뭐 몇백 명이 뭐 그렇게 하게 되면 다들 마음속에 어떡하냐, 저기 저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라는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온정이라는 게 뭐냐, 마음의 따뜻한 어떤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게 아니라, 쇼펜하우어 이제 유튜브 보게 되면 혼자 지내라가 아니라 혼자 지내면서도 타인과 함께 지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도 혼자 지내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타인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가장 어려웠는데, 쓰기가 진짜 어려웠는데요. 겨우 썼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이제 20대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연애 관심 많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드니까. 그래서 짧게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뱃살도 귀엽다 그러는데, 모든 사랑은 콩깍지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다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좋아하는 취향대로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쇼펜하우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고 이런 사람들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콩깍지는 어떠냐면요, 저렇게 통통한 사람들은 마른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래요. 마른 사람들. 저는 젊을 때부터 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마른 여성들이 있으면 제가 말을 거니까 대부분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귀엽대. 제가 이제 얼굴도 크고 어깨도 좁은데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굴 크고 어깨가 좁기 때문에 잘생긴 타입 아닙니다. 키도 작은데 저거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살을 좀 찌우고 가게 되면요, 그 마른 여성들이 와서 너무 귀엽다, 너무 통통해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자, 그래서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들은 키 작은 사람 좋아하고 눈이 작은 사람은 눈 큰 사람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2m인 사람이 3m를 좋아하잖아요. 3m가 4m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령 서장훈 같은 분은 키가 2m 넘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사귀었던 분이 훨씬 키가 작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서장훈 같은 분이 2m 넘는데 갑자기 좋아하는 여성이 3m고 3m에서 4m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기형이랑은 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눈이 작은 사람들은 눈 큰 사람들은 귀엽게 봐요. 눈이 너무 작은데 막 너무 귀여워. 그리고 피부가 흰 사람은 검은 사람 좋아하고,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은 터프한 사람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에 끌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인간은 이제 삶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애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타입을 찾아서 결혼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연애와 결혼은 그 뒤에 감독이 있어요. 감독은 자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내가 사랑하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뒤에는 거대한 자연이 인간에게 그런 환상을 주고 짧은 시간 동안에 아름다움을 줍니다. 20대부터 30대까지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그 아름다움을 갖고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자식을 갖게 된다면 이 죽음을 넘어서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서기 위해서 사귀는 거 아닙니다만은 그 뒤에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 사람은 야, 진짜 저 사람 예쁘다라고 생각해요. 내 타입이야 하지만 그 뒤에는 이 자연이 이 생명을 퍼뜨리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죠. 자, 봄이면 지금 꽃이 핍니다. 꽃들이 피는데 꽃들이 수만 개의 씨앗을 뿌리고 물고기들은 수십억 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꽃도 싫어하고. 제가 예시 들었습니다마는 꽃씨가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책에 있는데 수천 년이 지나서 싹을 틔운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 이제 예시를 들고 있는데 그만큼 이 모든 것은 이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쇼펜하우어 이제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살은, 자, 요건 이제 물방울과 무지개는 인도 철학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물방울은 우리 각 개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이 대우주를 말합니다. 자, 이 강당을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하나의 물방울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이제 무지개를 할 수 있는데, 물방울 하나 사라진다 해서 무지개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한두 명이 죽는데 가지고 이 우주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쇼펜하우어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자살한 데서 하늘이 뭐 애도하거나 비를 내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만약 자살했어요 했는데 하늘이 애도합니다. 오늘 비를 내려가지고 슬퍼하는 그런 게 써놓고 자연은 굉장히 무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뭐 세상이 없어지겠지 생각합니다만은 이 무지개 물방울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바다에 그 파도가 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바다로 보면 파도에 물방울이 하나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죽는데 가지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하는 경우는 이 고통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실제로는 죽고 나면 가족들이 이제 비밀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살하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이 그러죠. 그 자네 아들 요즘 왜 안 보여 그러잖아요. 그럼 자살했다면 말을 못합니다. 자살했어 이럴 거 아니에요. 다 조용히 해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그 마음에 그 무거운 상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아까 쇼펜하우어로 본다면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려면 오래 살아보라고 합니다. 20살 정도 살다가 이제 결정하는 거죠. 인생이 이제 헬조선이다, 탈출은 지능선이라 그러는데 20대가 하고 싶은 말은 쇼펜하우어 말이라면 일단 오래 살고 나서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라고 이제 사실. 자, 쇼펜하우어는 이제 자살이라는 것이 삶의 부정이 아니라 삶의 긍정이라고 합니다. 가령 여러분 이제 어르신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유 내가 죽어야 돼. 아유 오래 살아 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자살하는 법 알려준다. 둘째, 번개탄을 사드린다. 세 번째, 안락사를 유도한다. 네 번째, 용돈을 드린다. 관심을 끄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죽어야 돼. 같이 죽읍시다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유 할아버지 용돈 떨어지셨구나. 죽어. 그래야지 같이 죽어. 그 여러 가지 거짓말 있잖아요. 아유 장사가 안 돼. 아이고 장사가 안 돼. 하나도 안 남아 하는 것은 물론 장사가 안 됩니다만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분이 없어요. 보통 이혼이 30% 이상인데 아유 장사가 안 돼. 하나도 안 남아요. 이런 거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죽어야 돼 내가 오래 살아 뭐하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삶에 대한 강한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들 딸들아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다 좀 그리고 좀 보내주고 나한테 전화 좀 자주 하고 그래 라는 것이지 아들아 번개탄 사달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으로 자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유 내가 더 건강했더라면 살았을 텐데 그런 뜻이고요. 빚을 못 갚아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아이고 돈만 많았더라면 잘 살았을 텐데. 근데 돈이 없으면요 가족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여론조사 해보면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누구한테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궁핍한데 형 나 돈 없어 3억원 빌려줘 하면 나도 힘들어 이렇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살하시는 건데 그 마음속에는 아유 내 돈만 있으면 3억만 있으면 참 우리 그 자식들하고 사는 건데 참 돈이 원수다 원수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죽는 삶을 포기하는 분들은 그만큼 아까 말씀 건강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그 열망이 강했던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은 실제로 비트코인만 대박 났으면 살았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행복의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난 눈치 보고 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예시가 사형수 예시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관에 들어갈 때 뭔가 이렇게 피부 이 화장을 좀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잘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선생님한테 그 100점 받으려고 이렇게 인사하고 했다가 죽을 때까지 이제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면서 이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시한부 인생들 사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뭔가 저 내용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면 뭘 하고 싶냐면 아이고 내가 남 눈치 보다가 평생 살았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후회를 많이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게 특별한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제 요가를 배우고 싶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기타를 치고 싶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도
좋습니다. 아, 나는 그냥 쉬고 싶어. 뭐 그것도 이제 근데 그 남 눈치를 보다 보면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평생 죽을 때까지. 자, 문제는 우리가 남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남의 마음에 잘 들려고 하는데 그 남이란 사람, 남의 마음도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그분들도 우리한테 별로 관심 없는데 그 관심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 주위에 보니까 많은 분들은 일부는 또 돌아가시고 일부분은 그 퇴임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고기도 많이 구웠는데 일부분은 돌아가시고 일부분은 지금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자, 둘째는 돈에 대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돈하고 명예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쇼펜하고 이제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보게 되면 그 두 가지 조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 재물이 있고 명예와 명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명예와 명성은 남이 평가하는 겁니다. 세평이라 그러죠. 그리고 돈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돈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만족이 된다 그래요. 가령 뭐 한 몇십억, 몇백억까지는 몇십억도 큰 돈이죠. 가령 몇 억까지는 큰 돈인데 돈이 많다 해서 반드시 행복으로 이해한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내용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시기심이 많다, 남이 잘 되면 배합한다라는 것은 너무 이제 잘못된 생각이고요. 미국도 그러고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만 너무 그 남 잘 되는 거 배합해라고 하는데 그 유튜브에 보게 되면 그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 성함은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유튜브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만 남이 잘 되는 거 배합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여론조사 나오니까 다들 그래요. 아이고, 한국 사람들 말이야 돈밖에 몰라. 본인도 포함되겠는데 돈밖에 몰라. 한국 사람들 말이야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시한다더라라고 하는데 그 쇼펜하우어로 본다면은 그 현명한 생각입니다. 제가 아무리 쉽게 풀어서도 쇼펜하우어는 철학책인데요. 이 책을 이렇게 많이 읽으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습니다만은 독일에서도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팔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제가 잘 썼다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책들의 어려운 책들을 읽고 그 쇼펜하우어 생각했던 그 돈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중요시하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돈이 없으면 가족이 무너진다는 걸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한국 사람만 뭐 돈이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기회가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만 남 잘 되는 거 배합한다 그 내용 빼고 이것도 한번 다루고 싶어요. 너무 한국 사람은 돈만 밝힌 게 아니라 돈의 가치를 쇼펜하우어처럼 알았습니다. 자, 쇼펜하우어는 돈의 가치를 공기와 같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필요하다고 봤고, 돈의 욕망은 바닷물 같기 때문에 어떤 충족이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채워지는데, 그리고 돈은 이제 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목표로 하는 돈은 어떤 분에게는 뭐 1억이 목표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뭐 2억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몇백억이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걸 이제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자, 쇼펜하우어는 이제 진짜 부자입니다. 그래서 돈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검소하게 생활했고 과시를 하거나 낭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돈 자랑 같은 거 안 했습니다. 돈 자랑하게 되면 앞에 내용으로 돌아가게 되면 남에게 상처 줍니다. 내가 돈 벌었잖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 자존심이 이제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쇼펜하우는 돈이 있어도 돈이 없는 척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자유로운 시간이 많습니다. 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책 읽고 글 쓰고 사색하고 했던,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거죠. 그 눈치를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쇼펜하우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남에게 뭐 눈치를 보거나 돈 벌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졸부는 반대입니다. 졸부는 아부에서 출세해가지고 돈을,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 아부는 이제 90도로 이제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가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부에서 운 좋게 돈을 벌지만 낭비하고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다가 다시 가난으로 되돌아온다 합니다. 근데 가난에 편하다 그래요. 어차피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운 좋게 돈 벌었는데 다 까먹어 버렸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돈을 갖고 있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려고 이제 검소하게 생각하는데, 졸부들은 돈이 많은 게 불안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다시 가난해짐으로써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유, 내가 어차피 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는데 역시 나는 가난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런 차이가 있다고. 자, 세 번째는 나의 욕망과 능력을 일치시키라고 하는데, 자,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타고난 그 성격이라든가 재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됩니다. 나이가 좀 들게 되면, 40 정도 지나게 되면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좀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욕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이제 찾고, 두 번째 능력은 따라오지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교육을 통해서 갖출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중에 이제 만약 춤을 배우고 싶다, 이제 살사 같은 거 배우고 싶다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다니는 거죠. 다니다가 처음부터 잘 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관심을 갖게 되다가 나중에 그걸 이제 학원 다니면서 이제 그래서 욕망과 능력이 이제 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우리 강의의 거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자, 사람들은 이제 남에게 잘 보기 위해서 허영심을 갖고 뭔가 잘 보이려고 하고 하다 보면 남들이 잘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어디서 약을 팔고 있어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 자존감이 많이 깨집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 아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개도 굽고 이렇게 없는 말도 하다 보면 상대방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네가 말이야 맨날 그렇게 아분하고 말이야 고기나 굽고 술이나 마시고 뭐 그래서 언제 연기 연습을 하겠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존심이 깨집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그걸 그만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에게 잘 보이려고 고개 숙이고 제가 사실은 글을 잘 못 씁니다라는 식의 그건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저희 잘못이에요. 그 책에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AI로 쓴 거야 뭐 이러고 있던데 그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개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는 작가가 아닙니다. 저는 근데 자 그렇게 깨지다 보면 이제 자긍심이 생긴 자긍심이 뭐냐면요. 자 자존감은 남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자기를 평가받으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 100점이 목표인데 지금 깨지기 마련입니다. 허영심이에요. 한편으로는 이제 허영심이죠. 제가요 잘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꼭 밀어주십시오 이러거든요. 한편으로 이제 허영심이니까 과시하고 좋은 역할만 주시면 제가
이 드라마 제가 대박 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한 반대는 이제 비굴하게 고개 숙이면서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좋은 역할을 따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요, 감독과 작가라면 그런 사람을 주연으로 쓰지 않죠. 연기도 안 되는데 말이야. 맨날 내가 술만 먹고. 근데 아부는 잘해요. 그래서 너는 절대로 안 돼. 너는 왜냐면 너는 연기보다는 너무 그런 어떤 이제 그렇게 되면 깨집니다. 근데 자긍심은 뭐냐면 반대입니다.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들은 뭐래도 그런 거죠. 자네는 주연급이 아니네. 저는 자네는 주연급은 아니고 뭐 커피 타고 해서 안 되고 자네는 말이야 연기력이 부족해 할 때 자긍심 옥이 비싼 겁니다. 나는 어떤데? 그래서 자존심이 깨져봐야만 자긍심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말 들어봐야 돼요. 감독이 자네 말이야 노비원 역할도 안 되고 말이야 맨날 술만 먹고 제대로 안 해 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한번 울어보고 처지 깨져봐야 됩니다. 깨져보면 그 밑에 그 오기 같은 게 생겨요. 생기면서 야 너만 잘났냐? 감독이면 다야? 작가만 다야? 나는 그래도 한 70, 90점 된다 해서 저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적어도 없으면 이제 자살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남으로부터 100점 받으려고 노력하고 1등 하려고 노력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해봤는데 타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살기도 바쁘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자존감이 한번 깨져봐야 되는데 40대는 뭐 저 책에 나옵니다만 한번 큰 고통을 한번 겪어봐야 됩니다. 특히 저런 걸 한번 겪어봐야 됩니다. 남에게 한번 무시당하고 깨져보고 해야 오기가 생겨요. 그래. 여기 79점 적어놨는데 제가 적어놨습니다. 79점 괜찮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공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우리가 잃더라도 자긍심은 잃지 말아야 된다 하고 남들이 우리 자신을 무시하고 깔보는 수가 있어요. 야, 너 존재감이 없어. 너 없어도 세상 다 돌아가라고 하지만 내가 나에게는 내가 나를 볼 때는 괜찮다고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죠. 그래, 야, 너는 좀 못났지만 그래 괜찮다. 너는 79점이잖아. 79점 높은 점수인데요. 그렇게 해서 다시 공적이라는 건 뭐냐면 즉 오피셜을 말합니다. 사적인 자긍심이 아니라 공적이니까 뭐 상을 받든지라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시간이 다 됐네. 자, 이거 20분을 끝내. 자, 행복 어디 찾으면 행복의 순간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충족되는 순간인데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핍이 충족되는 상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커피 한 잔, 치맥에 막걸리 한 잔, 치맥. 그리고 행복의 순간 너무 짧습니다. 합격 승진인데 합격한다 해서 한 달씩 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지나가는 이 순간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자기 색깔만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여러분은 이제 개성이 있습니다. 지금 옷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올 정도면요 건강한데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하고 우리는 개성이 있는데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태어나도 하고 싶은 말 한번. 자, 끝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인데 행복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인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한 번쯤은 폭풍이 그치는 날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배에 무거운 어떤 짐을 싣고 묵묵히 살다 보면 그 폭풍만 지나가면요 잘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그 비도 그치고 해도 쨍쨍한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자, 쇼펜하우도 이런 예감을 안 가졌습니다만은 말년에 대박이 났고요. 저도 이런 기대가 없었는데 뜻밖의 또 이렇게 작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희망 아닙니다만은 한번 미래에 한 번쯤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중에 마지막 구절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세상의 고통에 대해 굴복하지 않고 타인에 대해서도 늘 당당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것은 운명밖에 없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에서 배워야 할 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매일 나아지기를 바라며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4월의 마지막 수요일에는요, 화가가 사랑한 빛이라는 주제로 화가와 사랑에 빠지게 하는 스타 도슨트 정우철 작가님의 강연이 이어지겠습니다. 화가들이 포착한 세상의 다채로운 빛과 풍경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ACC 누리집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